홍동지역아동센터 설립에 관한 신문십답. 오늘은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정영희 센터장님과 방과교실 교사 선생님이신 선혜연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 센터장이기도 하면서 지금은 홍동지역아동센터 준비위원을 하고 있는 정영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홍성여성농업인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교실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고요. 지금 홍동지역아동센터 만드는 일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어제 홍동거리축제에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리축제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한번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거리축제 이전에 총회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일 11개 의제를 가지고 투표도 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남녀노소 나와서 숙제하는 모습이, 총회 투표를 하는 모습이, 이렇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구나, 지역의 일에. 네, 저희 그리고 홍동지역아동센터도 홍보로 같이 나갔거든요. 지금 마을에서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더 됐었지만 마을 사람들하고 전체적으로 공유하고 왜 필요한지 이야기 나누는 시간은 좀 지금 열심히 가지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또 지역 어려운 친구들, 도움이 필요한 친구들을 많이 만나보신 분들은 오셔서 좀 이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지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도 하고요. 또 학부모님들도 본인들이 또 필요한 일이 있어서 와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저희가 찾아가서 이야기 들려드리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만났고요. 또 정치인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 분들한테 홍동에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괜찮은 게 아니라 좀 그 아이들이 잘 지낼 수 있게 좀 저 아이들이 이 숫자를 좀 유지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 좀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것을 지원해달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네, 거리축제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대한 홍보활동을 열심히 펼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신문십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요. 아이들이 줄어드는데 지역아동센터가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센터를 세워도 거미줄 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도 하시고요.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홍동은 4년 전에 아동수가 279명이었는데 올해 164명. 많이 반으로 줄었어요. 올해 홍동면에서 발행한 초등학교 입학 통지서는 4장 밖에 안 됩니다. 10년 후 우려처럼 아이들이 거의 없고 마을이 소멸되는 단계에 들어설지도 정말 모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이대로 있든가 아니면 조금이라도 아이들이 살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개선하는 방법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지금 아이들에게도 나중에 살 아이들에게도 마을에도 더 나은 일일 테니까요. 홍동은 친환경의 메카로 농사뿐 아니라 많은 대안적 삶이 시도되는 주목받는 곳입니다.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교육의 질이 높습니다. 거기에다 지금보다 마을에서 아이들을 더 안정적으로 살뜰히 돌봐주면 농사와 맞벌이로 바쁜 부모님들이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홍동이 마음 놓고 아이 키우며 살 수 있는 마을이 되면 홍동을 선택할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그 지역아동센터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차라리 학교에서 돌봄을 더 늘리면은 되지 않나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학교는 기본적으로 교육을 좀 우선하는 기관이라서 학교 돌봄은 아이들 수용 가능 인원, 그리고 학교 사정, 그리고 또 교사, 어떤 교사냐, 교사 사정, 그리고 새학기 준비를 위한 또 교육과정 수립, 협의 기간 등을 고려해서 정하기 때문에 돌봄 운영이 기본적으로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돌봄을 또 강화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학교의 교육 기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홍동은 햇살 배움터와
푸르네 지역아동센터, 그리고 영원홍 방과후 등에서 방과후와 또 돌봄을 좀 나누면서 일부 역할을 나눠 맡으면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좀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학교 돌봄과 함께 마을 돌봄이 이루어진다면 학교 교육의 질은 더 높아지고 또 양육자와 아이들은 또 다양한 돌봄을 받으며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 지역 돌봄이라는 것 자체가 지자체에서 해야 하는 일 같은데요. 왜 국민들이 굳이 돈을 모아가지고 이 지역아동센터를 만들어야 하는지,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던가 아니면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있다는데 우리 지역은 그런 게 가능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좀 답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한 10년 동안 해왔던 것 같아요. 지자체에 문의도 하고, 그리고 공립형 지역아동센터도 요청해보고, 또 공모사업도 여러 번 시도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도 가능성이 낮습니다. 그래서 오래 기다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했지만 좀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그냥 우리 힘으로 마을이 함께 시작하자 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다 보니까 계속 반대하는 질문들만 계속 하게 되는데요. 네, 본의 아니게. 네. 홍동은 학교 운영이 굉장히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한 곳인데 마을 돌봄 사업도 활성화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과연 돌봄이 더 필요한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년 전 연홍센터 방과후에 100여 명 아이들이 드나들었대요. 근데 지금은 지금 학교 돌봄이나 이런 것들이 좀 풍부해지면서 그 역할을 마을 연홍센터 방과후 교실이 좀 줄어들었어요, 역할이. 그리고 어린이집에 3세반이 없을 때는 또 연홍에서 3세반을 운영하기도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어린이집에서 영아 돌봄도 하고 있고요. 또 학교 돌봄도 있고 햇살 배움터도 있고 또 연홍 방과후에서도 좀 빈틈이 보이면은 좀 틈새 돌봄을 하려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겨울방학에 좀 학교 돌봄이 끝나고 개학까지 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의 목소리를 들었어요. 좀 연홍 방과후에서는 연홍 사업의 일부로 좀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돌봄이 중요하기에 돌봄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좀 사업의 일부라서 방학 중에 좀 종일 운영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좀 다양한 곳에서 다른 방식으로 풀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지역에서 돌봄에 대한 다양한 요구들이 있구나, 아직도. 그리고 또 필요성이 있구나. 그리고 또 여동센터에서 좀 잠복 지역아동센터를 또 만들어 온 경험을 좀 돌아보면서 아동 돌봄과 보호, 교육을 좀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면 그러한 다양한 필요에 따른 돌봄을 좀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왜 아동청소년센터가 아니고 지역아동센터인가요? 네, 이 질문은 청소년이 포함되나요? 하는 질문인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왜냐면 여기에 이제 아동이라는 말만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청소년이 포함되나요? 라는 질문으로 들었을 때 사실 이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청소년 센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8세 미만을 18세 미만까지 포함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왜 이 이름을 쓰는 이유는 지역아동센터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보조사업명입니다. 2년 동안 자립 운영하면 이후는 지원금을 받아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동 청소년 센터라고 더 포괄적인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업명은 없어서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름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런데 바라는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보다, 이 지역아동센터는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다양한 상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용과 형식 면에서 더 큰 규모의 아동 청소년 센터를 설립하는 것입니다. 이 이름이 걸린 건물에 지역아동센터가 들어가고 현재 마을 교육의 큰 축을 담당하는 햇살의 공간도 마련하고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어르신들과 함께 세대 간 연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습니다. 네, 설명을 들으니까 네. 좀 이해가. 네. 그럼 우리가 시작하려고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규모와 내용이 어떠한가요? 네, 지역아동센터는 크게 국공립과 개인 또는 법인이 설립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국공립은 지자체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첫 해부터 보조금으로 운영, 주로 사람들이 많은 읍이나 도시에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두 번째 방식인데요. 이것은 보통 다른 곳에는 개인이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이제 법인이 그리고 마을이 함께 설립하여 2년 동안 자체 운영하고 3년째부터 정부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19인 이하, 29인 이하, 30인 이상 시설이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시작해야 돼서 처음에는 19인으로 하는데 그냥 19인이 아니라 19인 플러스 열린 교실 형태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는 30인 이상으로 정원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후 우리 마을에 아이들을 위한 좀 더 큰 건물이 마련된다면 그곳에 지역아동센터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른 공간도 마련하여 아동청소년센터라는 더 큰 이름으로 운영할 수 있으리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아동들과 청소년들 이제 19인에 더해서 열린 교실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여기서 이제 열린 교실은 어떤 건가요? 네, 아이들마다 좀 필요한 돌봄이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좀 함께 저녁을 먹고 집까지 데려다 주는 것까지 돌봄을 하는데 그게 필요한 아이도 있고 좀 자기가 좀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싶은 아이들도 있습니다. 열린 교실은 뭐 놀이 바우처 사업이나 또 공감 교실 같이 다양한 활동들을 좀 제안하고 좀 원하는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면서 다양한 돌봄 영역을 좀 채우는 부분입니다. 네, 처음 2년 동안은 자체 예산으로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에 따른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그리고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네, 2년 동안 평소에 운영하는 예산이 그대로 다 들어갈 수 있어야 통과가 되는데요. 2년 필요 예산은 총 2억이에요. 여기 이제 만약에 우리가 건물을 빌리면 월세와 보증금이 있는데 이건 들어가지 않은 비용이고요. 운영비는 월 최소 123만 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걸 24개월 하면 약 3천만 원. 인건비는 교사 2명, 그러니까 시설장과 교사해서 2명인데 월 560만 원이 꼭 들어가야 되고 24개월 하면 약 1억 3,500만 원. 그래서 1억 6,500만 원이 운영비와 인건비로 들어가야 되고요. 리모델링 준비비에서 3,500 이래서 2억을 저희가 잡았고요. 너무 2억 그러니까 시작도 못 하겠는 거예요. 처음에 너무 이게 무거워서 그런데 이제 씨앗이 하나 생기니까 가능해졌어요. 뭐냐면 이제 홍성여성농어민센터가 그동안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20년 처음 세워졌을 때부터 그때 100명 아이들을 돌보면서 햇살 배움터도 같이 저희가 만들어내고 장곡 지역아동센터도 설립했는데 이제 그걸 경험으로 필요하다는 걸 더 알게 돼서 이제 시작이 거기서부터 된 거죠. 그래서 20년 동안 회원들이 회비로 모아온 3천만 원을 기꺼이 씨앗 자금으로 내기로 했어요. 이제 그게 딱 생기니까 이제 저희가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2년간 다니면서 낼 비용, 보통 이제 아이들은 안 내는데 저희는 시작 2년은 좀 같이 조금씩 4만 원 정도? 현재 저희가 연홍센터에서 간식비 4만 원을 받고 있는데 그 수준을 좀 내고 같이 시작하자 해서 그거 하면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억 5천 정도가 이제 기부금이나 공모사업으로 마련을 해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장소 같은 것들이 좀 더 돈이 안 들어가는 방식으로 마련된다면 또한 뭐 1억 한 2천 정도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현재 약속해 주신 분, 내가 좀 함께 할게 이런 분 정도를 하면 현재 시점에서 한 50% 정도는 마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뭐 도토리에서 또 끌어당기려고 네, 그것도 빚이니까 저희는 기부가 올 12월 안에 된다고 믿습니다. 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역아동센터 하면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홍동 지역아동센터만의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네, 좀 형식적 프로그램을 많이 하지 않을까 하는 등 좀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좀 우려의 목소리들도 저희가 좀 들었어요. 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지역아동센터를 경험해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신 분도 있을 테고 혹은 경험해 보지 않고 또 생기는 우려들도 있겠지요. 좀 홍동은 좀 지금까지 학부모, 햇살 배움터 그리고 마을 교사들, 학교 교사
그리고 연홍센터, 방과후 교실 등 이렇게 좀 마을에 인원들이 좀 주체가 돼서 돌봄을 해왔습니다. 홍동 지역 아동센터는 그렇게 그간 애써온 다양한 돌봄 주체들과 함께 돌봄의 빈칸을 채워갈 거라서 그 점이 좀 다를 것 같고요. 좀 기본적으로는 공감과 존중에 기반한 지역 아동센터를 만들려고 해요. 좀 공감과 존중이라는 말이 좀 뻔한 말 아니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 말이 좀 공허한 슬로건이 되지 않도록 좀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운영 철학에 담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마을의 공감과 존중 교육에 관심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함께 방향을 그려가며 만들 예정입니다. 네. 그 차이점 설명하시면서 많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긴 한데요. 지역아동센터는 앞으로 이제 어떤 내용으로 운영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동사일과 직장일로 바쁜 가정에서 자칫 관심의 손길이 소홀해지기 쉬운 아이들의 방과 후 생활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돌보는 활동이 기본 활동이 될 것 같아요. 좀 기본적인 학습 지원, 그리고 건강과 정서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돌봄은 받지만 또 충분하지는 않은 아이들을 위해서 좀 재밌게 놀고 같이 어울려서 놀 수 있고 좀 잘 쉬고 또 추가적인 아이마다 좀 추가적인 좀 학습 지원이나 문화생활 지원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저희 아까 그 공감과 존중에 기반한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일 텐데 학교와 마을에서 또 배움을 마치고 돌아온 아이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좀 솔직하게 말하고 공감으로 듣는 경험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긍정적으로 발산할 수 있도록 좀 가정에서 하는 역할이죠. 그 역할을 좀 크게 하려고 합니다. 또 바깥놀이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넘치는 에너지를 좀 발산할 수 있게 하고 자연 속에서 오감이 성장할 수 있도록 자연 속에서 노는 놀이에 대해서 좀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합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좀 담당 교사는 아이들을 좀 이끌어 가기보다는 아이들의 좀 자율성과 상상력에 놀이를 맡기고 함께 지켜보는 역할을 하려고 하고요. 또 저희 여성노무미센터가 오랫동안 해온 일 중에 좀 먹을 것에 관련된 게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좀 저희는 다 함께 한솥밥 먹으니까 좀 간식과 식사는 지역에서 건강하게 농사짓는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좀 기본으로 하고요. 또 식사 준비 어르신들이 해주실 건데 그 아이들하고 함께 돕는 활동을 하면서 좀 식생활 교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지역아동센터가 만들어짐으로써 지역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또 일자리가 만들어짐으로써 지역에 살고 계시는 성인분들에게도 새로운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과연 어떤 일자리가 창출될 것인지 간단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이 질문을 저희도 들었을 때 되게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게 한 센터가 생기면 일자리들도 좀 창출되냐고 물어봐 주셔서 저희도 좀 적극적으로 더 알아봤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센터장과 생활복지사, 그렇게 교사들이 있고요.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환경관리를 해주시는 분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식 제공해 주시는 분들을 푸드헬퍼라고 하거든요. 그런 분들, 그리고 아동복지 교사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일해요. 그리고 또 마을에서 함께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마을 교사들이 강사로 결합하게 됩니다. 저희가 옆에 장곡 지역에 있는 35인 시설인 장곡 지역아동센터에 한번 여쭤봤더니 거기는 교사 3명, 그리고 노인 일자리로 환경관리와 급식을 담당해 주시는 분 4명, 그리고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강사 8명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자원봉사 수요기관으로 지역의 청소년과 청년 등 좀 다양한 사람들이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동 지역아동센터 설립에 관한 신문 10답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늘 아주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마무리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은 마무리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요. 그 설문의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귀하의 자녀는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필요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었는데, 절반이 예라고 하고 절반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의 모든 아이들이 충분한 돌봄을 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는 90%가 아니요라는 답을 했어요. 사실 그 답을 하는 분들은 그래도 이제 우리랑 소통하는 분들이고 사실은 우리가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돌보고자 하는 애들은 우리 눈에 안 띄고 부모도 눈에 안 띄고 아이들도 눈에 안 띄는 애들인데 그 애들은 답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 아이들의 답을 해준 거라고 봐요. 그래서 90%가 꼭 필요한 돌봄, 충분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답을 저희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같이, 내 아이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같이 키우는 의미다. 되게 중요한 일이어서 함께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도 궁금한 걸 풀고 어떻게 우리가 그 지역아동센터가 생기면 우리는 10년 후에 어떨지 상상해보고, 그리고 나는 그 지역아동센터를 세울 때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100명이 모일 거예요. 다음 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11월 11일 농업인의 날 오후 3시 홍동초 강당에 오시면 우리가 2억을 마련할 수는 없지만 10,000원은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씩 같이 하면서 의미 있는 일을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꼭 참석해 주세요. 11월 11일 오후 3시 홍동 지역아동센터 설립을 위한 100인 원탁 회의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신문십답에 참여해주신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신 정영희 센터장님과 손혜영 교사님께 감사 말씀드리며 지금까지 진행의 기획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